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진정한 지혜는 물리적 힘이나 논리적 압박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데서 시작된다.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과 갈등이 생기면 지혜롭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죠. 삶을 살아가며 상대방과의 갈등은 늘 우리 곁에 있는 문제인데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일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라는 가르침은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데 이는 갈등 상황에서 단순히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성장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샬 로젠버그가 주장한 모든 갈등의 뿌리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상대방의 분노나 적대적 태도, 이면에 존재하는 내면의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런 감정이 들 수 있겠군요와 같은 공감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자의 온화하되 굽히지 않고 유순하되 원칙을 잃지 않는다는 가르침은 부드러운 태도로 상대방과 소통하되 자신의 핵심 가치는 지켜야 함을 시사하는데 이는 현대의 갈등 해결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된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디가 말한 비폭력은 겁쟁이의 무기가 아니라 용감한 자의 도구다라는 말은 갈등 상황에서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나 압박에 대해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에픽테토스의 우리는 상황이나 타인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은 갈등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반응과 태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정한 승리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대화법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 상황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변화를 강요하는 것인데 이보다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이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대방을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갈등은 오히려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결국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는 강인한 의지와 섬세한 공감 능력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수양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승리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접근법은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 가정에서의 가족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이러한 비폭력적이고 지혜로운 접근법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승리자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갈등 상황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지혜는 상대방과의 대립을 피하면서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에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의 공로를 가로채려 할 때 즉각적으로 문제에 직면하는 대신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과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고 팀 미팅에서 자연스럽게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라는 원칙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예시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에서도 이러한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예컨대 세대 차이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 직접적인 반박 대신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런 방식이 효과적이었을 텐데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런 방식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와 같이 상대의 경험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마샬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나 학원에서 발생하는 동급생 간의 갈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과제나 발표 순서를 둘러싼 갈등에서 내가 이번에 먼저 하고 다음 기회에는 내가 먼저 할게와 같이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공자가 말한 온화하되 굽히지 않는 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데 이는 SNS에서의 논쟁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갈등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도발적인 댓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논거를 차분히 제시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이 아닌 우리 자신의 반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갈등 해결을 넘어 장기적으로 더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다문화 갈등이나 세대 간 갈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도 이러한 지혜로운 접근법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직접적인 비판 대신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이해되는데 당신의 문화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와 같은 호기심 어린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국 진정한 승리자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 상황을 통해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며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결론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굽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용기를 요구하는 도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관계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더 평화롭고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 방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태도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